첫 주제는 쇄신 또는 권력 다툼으로 잡았습니다. 제목을 정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왜 또는이냐, 쇄신이냐, 권력 다툼이냐 이런 게 훨씬 눈에 잘 보인다는 말이 있었지만 제목은 제가 그냥 정했습니다. 예. 먼저 오늘 2시부터 민주당 소속 의원들, 당면들 간 연석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회에 대한 격려를 하는 모습이고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인사말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이고요. 이전에는 이제 오전에 중진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여기서 조기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지금 모습이 이제 오전에 박홍근 당대표 대행이 중진들과 간담회를 가지러 들어가는 모습인데 새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뭐 조기 전당대회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당무 연석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좀 주로 나올 걸로 보십니까? 김유정 의원님부터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예. 그 패배의 원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죠. 혹자는 뭐 해석투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던데. 해석투쟁이요. 해석투쟁. 그런데 해석이 분분할 거고 또 제2의 명락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당내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실 대선 패배 이후에 지방선거가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패배 원인도 분석하지 않고 혁신의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로 그냥 지방선거까지 흘러와 버린 거기에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무난하게 또 지방선거까지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당무위원들까지 연석회의 형태로 2시부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패배의 원인 분석부터 또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혹은 더 거슬러서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평가에 이르기까지 어떤 종합적인 반성과 혁신의 방향이 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실제 말로 그냥 머리 터지게 좀 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싸우는 게 이제 쇄신안을 위해서 정말 싸우는 거냐, 아니면 전당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중진 내선 회의에서는 조기 전당대회 8월보다 더 일찍 하는 건 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두고 당권 투쟁이 될 것이냐가 좀 조기 전당대회는 일단 문재인 정부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이 성공을 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죠. 공연장이 다 꽉꽉 찼거든요. 그래서 이 대관이라는 거 원래 6개월 1년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무슨 잠실 체육관이 이제 전당대회 사이즈의 대관은 6개월 전 1년 전에 해야 되는 상태라서 지금 와서 그거 취소하고 한 달 내에 잡아라 불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큰 체육관이 없으면은 전당대회 예를 들어서 뭐 화상으로 한다든지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엔 뭐 이제 중앙위원회 600명 정도는 그렇게 했고 온라인 투표를 그냥 눌러서 하는 경우는 했는데 지금 굳이 3주를 당겨서 모든 사람이 집에서 문자 투표하게 하고 그 당대표들이 나와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카메라 보면서 연설을 하게 하는 장면을 지금 민주당이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게다가 중앙만 아니고요. 각 지역을 뭐 돌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 당직자들은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그 일정에 맞춰서 그 17개의 시도가 전부 다 지금 장소를 잡아놨는데 이거 한 달 당기자 말하는 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이고요. 연기해도 누구 편인지 의심을 할 것이고 당겨도 누구 편인지 의심을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놔두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근데 이제 시작할 때 그 친이재명계로서의 본인 색깔이 약간 드러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전당대회 준비하면 그것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전 중진회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원로 관리형 비대위원장으로 좀 당에 올라가 되신 분 한번 모시고 와서 자 내가 그냥 공정하게 관리할 테니까 마음껏들 해보십시오. 이렇게 공간을 열어놓고 그래서 오늘 회의는 무슨 형식을 정한다기보다는 서로 안에 있는 말들을 좀 쏟아내는 정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당대표 대행 권한의 얘기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면 국내에서 배우고 국민과 같이 가는 사람에게는 오판도 패배도 없다. 뭐 이런 말씀. 뭐 이런 부분도 있겠고 다시 시작하는 자도 성찰하고 쇄신 뭐 이렇게 하지만 자 우리 잘해서 잘 넘어가자. 이런 얘기는 치열한 혁신과는 거리가 있다. 뭐 누구한테 책임 묻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될 소지들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쇄신의 주장인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권력투쟁인지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지방선거 패배 원인이 이재명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김종민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선 때 진 패장 후보가 한 달도 채 안 돼서 다른 선거에 나가서 아, 난 잘못 안 한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선거를 이끌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퇴한 당대표가 그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다시 또 선거에 나가는 거는 네.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예, 김종민 의원도 이제 친문으로 분류가 됐던 의원이고요. 홍영표 의원 역시 친문 의원으로 분류가 됐고 8월 당대표 선거에 나올 거다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차기 당권 도전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당권은 다시 도전하지 않는 것이 더 상식적이다,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의 평가까지도 중요한 거죠. 아, 이게 절반의 승리다. 그리고 예. 민주당에는 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것이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뭐 좀 더 봐야 되겠죠. 예, 여러 쇄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권력투쟁과 구분해서 해석하기가 조금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그게 이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권 투쟁이 왜 중요하냐면 2년 임기가 보장되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바로 내년 후반기에 있을 공천과 총선 공천과 이게 직결이 돼 있는 당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친명계든 아니면 친문계든 이 당대표 자리를 지금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8월에 당대표가 되면 2024년 8월까지 그럼요. 맡게 되고 예. 그러면 2024년 4월에 있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고 공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천권은 그다음 대선까지 그렇죠. 우군을 확보하는 데 연관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쇄신과 이 앞으로 혁신의 방향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쇄신의 방향 속에서 당권이 누구한테 유리한가라고 하는 권력 투쟁적 성격이 결합이 안 될 수가 없다는 예. 이건 뭐 정치 현실상 그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 김종민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이나 다 이제 친문계 사실은 이제 친낙계로 분류되는 분인데 반명계죠. 예. 이런 분들하고 이제 친 이재명계 쪽의 권력 투쟁을 보면 저는 누구 어느 쪽이 옳고 그름 따라가지고 일단은 쇄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평가와 반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 쇄신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지방선거는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이른바 젖잘싸로 하면서 물론 지방선거가 대선과 맞물려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방선거 분위기 전환이 됐지만 그럼 지금이라도 대선 지선을 평가하고 반성을 해야 돼요. 과거 DJ 때는 사실 선거에서 지면 백서 같은 거 만들었고요. 평가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외부에 명망 있는 분 불러다가 평가위원장 맡겨가지고 엄중하게 내부 평가를 했었어요. 지방 다 순회하면서 아마 우리 김유정 의원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걸 지금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쇄신 오케이. 뭐 쇄신 과제도 있고 방향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쇄신하기 전에 어떻게 갈 것이냐 하려면 뭘 잘못했는가를 알아야 그 예. 시간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데 쇄신하고 권력 투쟁은 굉장히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팔 자르겠다고 하면 쇄신이고요. 남의 팔 잘라야 된다고 얘기하면 권력 투쟁인 거죠. 아주 현수인 구분법이네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구분을 해서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남의 탓을 하는 것은 권력 투쟁입니다. 지금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대선에서 어떤 일을 잘못했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당장 내가 내 팔 이렇게 자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유권자들이 더 들을 거라는 점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총선을 이제 뭐 총선에서 예를 들면 지금 당대표를 맡으면 되게 잘 될 것 같지만 역사상 민주당에서 그렇게 잘 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예. 문재인도 뭐 대선 나왔다 떨어지고 나서 당대표가 됐죠. 그러고 나서 중간에 본인이 말하는 그래 총선을 통해서 친문계를 등용시켰지만 결국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서 비대위를 구성했지 예.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도 이번에 총선 결과 보시면 총선 때 그렇게 했지만 결국 대선 경선에서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총선에서 내가 차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대선에 유리할 것 같지만 결국 국민들이 바라보는 사람이 대권에 모이게 되면 권력은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저는 친이계입니다. 저는 무슨 계입니다라고 모이게 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공천한 문제로
그 계파가 모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뭐 남의 팔 자르면 권력투쟁, 내 팔 자르면 쇄신이다. 이재명 의원이 명심해야 될 이야기 같으네요. 예. 예. 근데 이제 남의 팔 자르면서 사실은 내 팔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어서. 그게 바로 타겟팅이죠. 예. 근데 이제 저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뭐 홍영표 의원은 나오면 안 된다는 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권력 투쟁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전당대회가 8월인가요? 그 사이에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권력 투쟁이지 쇄신할 수 있는 동력이 전혀 없고 그런 어떤 물리적 실체도 없을 거라고 봐서 제 생각엔 이래요. 이 비대위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비대위도 다 사퇴해서 그렇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총선 이후에 한 1년 정도 비대위 있으면서 많은 소위 말하는 쇄신을 했다고 봐요. 예를 들어 광주에 가서 무릎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전에 황교안 체제에서 완전히 당이 바뀌는 그런 체질 개선이 이루어진 비대위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럼 민주당도 그런 정도의 뭔가가 있어야지 지금 양쪽 이렇게 대립되는 분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든 뭐 니 탓, 내 탓, 뭐 남 탓 하다가 싸우고 전당대회까지 시간 가서 한다? 그럼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싸우더라도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렇게 무난하게 진 거 아닙니까? 이길 거라고 자신했었던 이 선거에 대해서도 졌고요. 그래서 또다시 그때는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변명이. 그런데 이제는 전당대회가 목전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할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당대회는 조기 전당대회 이런 건 물리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 플러스 또 시기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도당 개편대회 포함해서 적어도 한 2달은 필요한 건데 최소 2달이 필요한 거를 억지로 당겨서 또 이런 반성이나 또 진단이나 패배 진단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또 넘어가겠다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또 DJ도 패배 이후에 또 그 자숙의 시간을 가지셨고 심지어 DJ도 그러셨는데 그런 얘기 속에서 이재명 의원이 또 생각하는 바가 있으셔야 된다. 당에 인적 자산 많지도 않은데 긴 호흡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저도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틀째 침묵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이재명 후보답지 않은 지금 모습인데 그러니까 고민이 그만큼 많다는 거겠죠. 지금 뭐 온갖 언론과 지금 당내 모든 사람들이 책임론 가지고 알고 하는데 정작 그 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크다고 보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저는 침묵을 깨고 이제 입장을 발표를 할 텐데 친명계와 친문계 이런 내부 갈등 싸움이 더 이상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저는 조기에 빨리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면 돌파해서 진짜 당대표 나간다고 하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책임을 지고 쉬겠다라고 하든지 이 입장을 내주길 바라고요. 근데 그 안타깝게도 그리고 좀 항상 저는 불길한 애감이 맞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내표 전로는 이재명 후보는 정면 돌파로 당대표 출마하겠다는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재명다운 그 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당대표를 나간다. 이런 논리를 아마 꺼내들 거예요. 그게 아주 이재명스러운 논리죠. 내가 책임지고 당을 수습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쇄신의 방향도 지금까지 이 당이 친노, 친문 이어오면서 온갖 기득권의 주류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과거의 이 친노, 친문 그룹이다. 이들을 우리가 기득권으로 몰아붙여서 새로운 세력으로 혁신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마 공격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잘 아시다시피 친노 친문으로부터 약간 변방했었던 비주류 세력이거든요. 그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 나타나는 친노 친문한테는 기득권이라는 이 손가락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아주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일단 두 분이 뭐 다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뭘 잘못했냐 그냥 뜬구러 잡는 얘기가 아니라 또 이 잘못의 주체가 누구냐를 따지기보다는 잘못된 행태와 그 행태의 원인이 뭐가 있냐를 분석을 해야 사실은 서로 거기서부터 뭐 개파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제대로 된 반성이 시작이 되겠죠.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일단 이른바 친명계 반박이 있는데요. 그 의견을 듣기 전에 제가 약간 광고성 멘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지방선거 때 저희가 썰전 라이브가 유튜브에서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댓글을 주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렸더니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치킨 선물이요? 근데 치킨 쌌습니다. 제가 4명을 골라서 물론 이제 4명 중에 2명은 사회주의에 대한 극칭찬. 이걸 제가 골랐으니까 제가 골라서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뭐 저희가 치킨 닭을 쌌는데 뭐 기절할 것 같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 주셨고요. 몇 분이 답글을 주셨더니 저희가 그런 반응을 얻으니까
또 좋더라고요. 예. 물론 돈은 저희 제작비에서 나가긴 하는데 공정하지는 않은 선택, 사회자의 사심 가득한 그렇죠. 주장은요. 그래서 네. 앵커픽으로 돼 있습니다. 앵커픽 그냥. 예. 원래 그냥 그건 공정한 거죠. 그렇죠. 원래 규정이 앵커픽이에요. 예. 근데 앵커 비용으로 나가야죠 그러면. 네, 일단 바로 그게 공정한 거 김무식 아닙니까? 교수님이 예리하세요. 네, 예리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오늘은 원래 당만 이렇게 하니까 살찐다라는 게 있어서 문화생활에서 영화 티켓 2장을 원래 한 장만 드리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 이렇게 쌈난다. 야박하네요. 그렇죠. 대신 이제 댓글이 마음에 안 들 때는 한 장만. 이분은 한 장, 이분은 2장 이렇게 해서 댓글은 언제 보냐면 저희가 썰픽 들어가기 전에 네. 그때쯤 한 2, 3분간 댓글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그때 두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고르는 것 같지만 저희 PD가 또 다 해서 선배 이분이 좋아요 이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어갔고요. 대표적 친명 의원이죠. 정성원,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입니다.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일단 야당인 것처럼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했고 민심을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에 졌다라고 했고요. 지방선거 대패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아니면 누가 당을 개혁하나. 제 대표실의 저 대목입니다. 예. 이재명 아니면 누가 당 개혁하나. 일단 정성원이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또 보면 지금 어떤 대중적 지지도, 인지도가 있는 민주당 인사들은 일단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이재 의원이 가장 많긴 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내 유일한 리더십으로 봐야 됩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유일한 리더십이라고 뭐 지금 확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의 약점은 뭐냐하면 의원들 간의 네트워크가 좋아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중앙 대의원들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권리당원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 강성 지지자 별 이름을 다 붙여서 부르는데 이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숫자가 예. 70만 명이라서 그 중에서 뭐 몇 퍼센트를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닌데 권리당원들은 권리당원들의 호흡과 그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통할 수 있는 통로도 있고요. 이런 통로를 활용할 줄 아는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활용할 줄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는 뭐 대선 후보 여부를 떠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기민하게 잘 움직이는 스타일이었고 지금 이제 당대표로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당원들 당신 모르는 상태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셔야 될 거로 봐서 그런 점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후보군들이 떠오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에는 국회의원이 혹은 당협위원장이 그 지역의 당원들을 조금 좌우할 수 있었죠. 그 민심을, 그 당심을 좌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독자적으로 또 정치력을 발휘하는 권리당원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의원 세력은 많지는 않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권리당원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 세력이 있거든요. 지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인이 결심을 하느냐 마느냐에 여러 가지 비판과 뭐 우려와 기대와 이런 것들이 뒤섞인 가운데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본인의 뭐 정치적 판단이겠지만 만약에 나선다고 한다면 불리한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런 점에서 소위 이제 친문에서 당권 주자로 나서는 분들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일단 뭐 이현우 의원이 SK계로 정세균계로 했는데 관련 모임을 해체하겠다. 왜냐하면 권력 다툼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른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 모임을 해체하겠다. 일단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부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력 다툼으로 비춰지는 걸 경계하는 모습이긴 해요. 저는 이제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제 정말 마음껏 혁신하고 새롭게 거듭나려면 전당대 룰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한 90% 가까이가 당심에 의존할 겁니다.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 게 대선 후보 뽑는 거랑 좀 다릅니다. 우리 당하고도 다른데 예. 그러니까 당심이 아까 말씀하신 권리당원 70만 명이 좌우하는 거죠. 그러면 권리당원 70만 명의 숫자가 많은 분 숫자긴 합니다만 이분들의 특정 성향에 편중된 논리와 주장에 편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애가 지난 전당대회 때 그 당대표로 나왔던 노웅래 의원, 최고위원 나왔던 노웅래 의원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온건한 분이었습니까? 근데 그 당대표 최고위원 출마하는 순간 계속 강성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표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김동연 소장님이나 우리 김유정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민주당이 거듭나려면 전당대 룰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려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팬덤 문화, 그 박지원 공동위원장이 그렇게 비판했던 팬덤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중앙 대의원 네. 여기 한 15,000명 정도 되는데 이들의 비중이 15%, 35%, 권리당원이 45%, 그다음에 당원 여론조사. 그렇죠. 그러니까 예. 권리당원 여부와 상관없이 명단 있는 사람들 해서 그냥 여론조사가 90% 가까이 될 10%,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그렇죠. 대강 이런 정도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권리당원들은 대의원의 비중을 줄여라. 권리당원의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시고 이제 위원장 말씀처럼 권리당원들 나머지 다 합쳐서 그냥 뭉뚱그려서 한 50, 60 이렇게 놓고 나머지 40, 50은 여론조사로 대체하라는 조언을 하시는 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 좀 그 좀 당심 관심이 50%, 여론조사 50%로 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당심만 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여론, 그러면 중도적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된다. 뭐 이런. 지난 경선에서는 40, 60, 50, 50, 60, 40으로 계속 약간씩 룰을 바꿔가면서 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새로 들어오는 지도부에서 그 논의를 한번 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저는. 근데 사실 그 논의 룰을 바꾸는 것도 일단 지도부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되는데 만약 비대위가 들어온다면 새롭게 뭐 제시를 하고 좀 논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약간 지금 혁신, 쇄신, 권력 다툼 뭐가 됐든 민주당 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건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이원우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민주당에서 최소한의 발언이라도 하는 수박이 되겠다. 예, 수박이 되겠다라고 했고 수박 표현에서는 이제 당 지지층에서 겉과 속이 다른 행보를 보이는 그런 집단 그룹 인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좀 약간 폄훼해서 쓰는 표현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겉은 펄인데 안을 열어보면 빨간색 국민의힘 당이다 그 말이죠. 국민의힘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김근식 교수님을 이렇게 가르쳐. 아니, 우리가 김근식 교수님 지금 자켓도 아니 붉은색. 이쪽으로 갔을 때 이쪽으로 아, 내가 이쪽으로. 파래요? 파란 옷을 입고 계셔서 예. 아, 빨갛지. 아, 아니구나 오늘.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 글에 박재훈 전 공동 비대위원장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화면에 지금 화면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좋아요를 눌렀고요. 그러자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 할 때 비서를 맡았던 백종선 씨가 안 되겠다. 곧 한 대 맞자. 조심히 다녀. 그렇게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글은 삭제했습니다. 어쨌든 뭐 저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현미경 놓고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분이 폭행의 의사를 가지고 쓴 것도 아니고 이제 항의하는 걸 약간 귀엽게 쓴 거고 이분이 당사자도 아니고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의 비서였던 분이 쓴 댓글이 지금 논의가 된다는 게 사실은 좀 저는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읽었다는 표시로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는데 저도 누가 와서 가끔 당신 그 글에다 왜 좋아요 눌렀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 엉겹결에 그러니까요. 저건 댓글을 완전히 세게 달았으니까 저걸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 이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구나. 이게 얼마나 감정이 쌓이면 저런 단어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권력 투쟁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완전 사생결단 내는 그런 감정의 골을 갖고 지금 이 상황을 맡고 있는 양쪽의 대립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얘기로 해서 될 거냐, 표대결로 해서 될 거냐, 좀 그런 걱정이 좀 들어요. 아유 이준석 대표 댓글에 가면요 이거 한 10배쯤 되는 댓글 한 100개쯤 넘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게 건강한 토론일 수 있다. 물론 안 되겠다 하고 진짜 액션 옮기면 건강한 말로 안 되면 싸워야지. 그렇지. 아니 싸우면 잡아가면 됩니다. 근데 댓글 다는 정도에 좀 그냥 서로 웃으면서. 표대결이나 그 논쟁으로 안 되면 그래서 주먹으로. 주먹이다. 너무 응습하잖아요. 저게 뭐 연상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직을 보면서 물론 때릴 의사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 우리 때릴 김- 의사가 있었으면 우리- 안 되겠다예요. 안 되겠다는 건 때릴 의사가 아닙니다. 아니 전라도 분일 수도 있죠. 우리 저 김유정 의원 생각나시죠? 옛날에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 때 네. 난닝구 사건 있었잖아요. 네. 그게 딱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한번 당내에서 갈등의 골이 커지고 이 대결이 심각해지면 결국은 물리적 충돌이 납니다. 근데 그 물리적 충돌할 때는 먼저 때릴 쪽이 항상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친명계든 친문계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먼저 때리지는 마십시오. 일단 맞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네, 시체말로 이렇게 선빵은 안 된다 뭐 이런 그래. 거잖아요. 근데 유도하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뭐 이렇게 이런 처음에 전에 그 민주당 내에서 내부 비판을 못하는 문화, 그러니까 이른바 조금밖에 빼고는 내부 비판을 쓴 소리에 혹시 지지층에
이른바 문자 폭탄이 둘에서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원 의혹이 그 안에 의도가 뭐든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문화는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그런데 궁금한 게 가장 강경 그룹으로 평가받던 철험회가 있습니다. 철험회가 있는데 철험회 소속의 김용민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최근 근래 가장 단정된 절제된 글로 보여요. 민주당은 개혁 세력일 때 국민 선택을 받았다. 잊지 않고 쉬지 않을 것. 6월 1일 날 개표가 진행될 때 올렸던 글이고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지도부 구성이 잘 해결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이거는 이제 지도부에 나도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도부면 최고위원에 뭐 출마를 한다거나 혹은 당대표일까요?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후보군에 오른 분은 아니었는데 뭐 최고위원 정도 지도부에 들어가서 뭐 개혁과 혁신에 이제 개혁과 혁신이라는 거에 그 키워드가 방점이 찍힌 건 맞는데 서로 각자 생각하는 방식은 다 내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수완박을 굉장히 이제 잘했다고 생각하는 쪽의 의원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정성호 의원 같은 분은 또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개혁이나 혁신이라는 것에 정의부터 새롭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울러 듭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요 김용민 의원이 개혁 세력, 민주당은 개혁 세력일 때 국민 선택을 받았다고 할 때 이 개혁이 그 개혁이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을 향한 어떤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 개혁, 뭐 검찰 개혁 같아. 그렇죠. 예. 그 개혁이고 내부 개혁하라는 얘기인데 그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용민 의원이 좀 그래요. 항상 스타일이 제가 볼 때 이제 같은 철험이라도 제 개인적인 평가인데 김용민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이 좀 결이 다릅니다. 김남국 의원은 다소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순수함이 좀 보이고요. 김용민 의원은 다소 정제된 단어를 씁니다만 그 속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분이 좀 비교되는 결을 가지고 있는데 김용민 의원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엄청나게 지금 양 개파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지금 적당하게 지금 몸을 좀 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적당히 몸을 사리면서 지도부에는 내가 나가겠다. 뭐 근데 이런 사실은 586 용태론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검수완박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철험회 측 차원에서도 지금의 이 내분 사태에서 입장을 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철험회 우리 회원 의원님들끼리도 모여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건지 집단적인 의지를 좀 가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서 당의 강령부터 좀 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말씀 주셨듯이 개혁이라는 것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지 뭐 소위 민주당이 이제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민주주의가 완성돼서 더 이상 국민의힘에게 학살자의 후예다 이런 말을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즉 우리가 더 민주적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민주당이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양극화 문제들을 포함해서 진보 정당으로서 어떤 스탠스를 가질 건지에 대한 민주당 구성원들의 합의가 없으니까 특별 주대에 대해서 자 여기에 대해서 개혁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라고 물어보면서 지금 뭔가 좀 흐름이 흩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부터 좀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이 지금 민주당 내 진정한 저는 성찰의 방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맞는 민주정당 그리고 이 진보정당의 자기 자리매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물론 우리도 이제 사실은 몇 년 동안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바닥에서부터 그다음에 초심부터 원점부터 새로 시작하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잘 원하는 될지 모르겠어요. 발의 목표로 해야 될 가치가 뭔지부터 그렇죠. 다시 예. 정립을 해야 된다는 시대 말씀이죠. 변화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6개월 전만 해도 5.18 민주화운동 우리는 지지라고만 말만 해도 국민의힘하고 확실한 차별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 다 같이 갔죠. 가서 그냥 이 자체가 무력화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은 어떻게 국민의힘과 차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명확하게 서로 이해하는 안에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 강령 바꾸고 하는 작업을 김종인 비대위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아까 제가 그 비대위 얘기를 한 거고 지금 뭐 권력투쟁이니
전당대회가 언제냐 할 계제냐는 말씀을 제가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 때 대변인 하셨고요. 그때 제가 비전 전략실장 했습니다. 네. 별로 안 좋은 이야기인가? 그때 비전을 짜셔가지고 어쨌든 지금 잘 된 거네요. 늦게 오셨잖아요. 늦게. 저는 처음부터 있었고. 아, 축하드립니다. 그 결과로 지방선거를 압승하셨네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럼 이제 대선 국민이 압승하고. 나아갈 비전을 짜셨고 그때 대변인을 하셨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대선 승리, 지방선거 승리에 일정 정도 미랄이 없고. 아, 대선 4.7 재보궐 압승은 재보궐 아니시죠. 4.7 재보궐 대선에 압승은 대선의 아니시죠. 승리. 네. 일단 뭐 지금 저희랑 같이 계시긴 하지만 네.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4년 전만 해도 예.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렇게 너무나 유연하고 너무나 이렇게 잘하는 정당, 뭘 해도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것 같고 조직화돼 있는 것 같고 유능한 정당처럼 겉으로는 일단 보이는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예. 일단 보이는 선거도 막 연달아 승리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친이 친박으로 나눠서 싸우고 주의 야박 의원들 나오고 막 이럴 때 굉장히 심란해 보였고 문재인 대통령 야당복은 너무 많다. 그렇죠.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당내에서 얼마나 많은 또 경쟁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문재인 정부의 직전 검찰총장을 용병으로 데려와서 후보를 내서 승리하는 그 정도의 어떤 내부의 어떤 변화나 네. 개혁, 혁신 이런 자세를 민주당이 반면교사 삼아야 되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이 우물 안에 갇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2시부터 시작된 이런 이 치열한 토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체말로 머리 서지게 싸워서 확실하게 싸우고 싸움을 신속하게 끝내고 전열을 예. 정비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제 김용민 의원, 처럼에 김용민 의원이 올렸던 글을 좀 봤는데요. 페이스북에 나온 다른 내용도 좀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특히 자연스럽게 표출된 세대 교체와 세력 교체에 대한 논의도 매우 건강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출마하겠다는 뜻인데요. 그죠? 본인이 이제 교체를 주도하겠다라는 얘기했죠. 네. 교체 대상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이분이 의미로 해석이 되고. 2021년에 있었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를 해서 1등으로 당선 수석 최고위원이었죠. 수석 최고위원이었고 이제 당 지도부가 해체되면서 이제 물러난 상태라서 바로 다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실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럼 당대표인가요? 당대표로 가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얘기가 눈에 띕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받아서 보고 있는데 누구를 배척하고 편가르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력이 연대하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가는 정치하겠다. 근데 일부에서는 철험회가 가장 이런 데 강경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철험회 멤버들이 국민들 모두가 잊을 수 없는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서 역으로 크게 활약을 하셨던 그 결과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뭐 지지율이 추락했던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철험회 의원들 중에서도 또 뭐 나서서 공격하고 이런 분들이 또 오늘 계셨던데 오늘 이수진 의원도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써서 책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당내에 이런 전에는 많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소규모 어떤 의원들의 모임이랄지 이런 네이밍 되어서 이런 모임 많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해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낙연 전 대표도 모임 다 해체하고 이제 곧 미국 가실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좀 해체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이 해체되기 전에 이렇게 서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당내 어떤 통합을 결속을 저해하는 이런 소규모 모임들부터 일단 좀 털고 좀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어떤 모색을 하는 게 좀 현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었고요. 철험회가 처음처럼 나온.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술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 그죠? 네. 예. 아니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따서 그렇죠. 프린트물 따서 같이 이렇게 선물로 나눠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구처럼? 처럼에는 이제 명칭 자체는 최강욱 의원이 정했고요. 예. 예, 처음처럼 이 마음을 잊지 말자고 해서 초선 개혁 성향의 의원들만의 모임이고 현재는 21명 정도 모여 있어서 원내대표 선거나 이제 의원들 선거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뭐 이낙연계, 이재명계라고 하는 분들 사실 30분 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다가 행동 통일의 보장성을 놓고 봤을 때 철험회가 그런 점에서 당내에서 꽤나 스피커로서 역할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최강욱 의원이 전혀 얘기 안 나오다가 원내대표 때 결선까지 가는 기염을 예, 토했죠.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얘기했으면 댓글을 뽑아서 네. 영화 티켓을 쏘겠다고 그랬는데 댓글이 지금 접속자 수가 좀 늘었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지금부터 약 2, 3분 정도 보면서 제가 눈에 띄는 댓글을 보고 영화 티켓 지금 나를 추앙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뭐 제가 치킨도 있지만 뭐 왜 치킨으로 주세요 이런 분도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 계열사 중에 영화 멀티플렉스 회사가 있어서 그렇죠. 예. 아, 내부 거래는 아니고요. 저희도 돈 주고 구입합니다. 접속자 수가 는 게 그 경품 때문은 아니고요. 그럼요. 훌륭한 사회와 훌륭한 팬들 예.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이때 딱 하면 막 올라올 줄 알았더니 제가 지금 뭘 잘못 구사한지 좀 올라오네요. 예. 자, 이 이름을 좀 보면 아메리카노님 일단 싹 물갈이해야 한다. 민주당 새로 태어나자. 민주당의 국힘 같은 놈들 다 버려야 한다. 예. 일단 제가 일단 읽는 겁니다. 아메리카노님 죄송합니다. 이게 선정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라이브로 읽고 있어서 패널분들 이낙연 인간성 옳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평서문인데 물음표를 빼먹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적혀 있어 제가 있고요. 덥다님 썰전은 코미디보다 더 잼나요. 앵커가 진짜 진행 잘해요. 이분 선정되셨습니다. 덥다님 영화 티켓 메가 땡땡 영화 티켓 2장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은 당 쇄신 카드로 국힘에게 선수 뺏겼는데 무슨 개혁? 거북 스튜디오님 앵커를 국회로 이거 안 됩니다. 급여가 많지 않더라고요. 정규직이시죠 지금? 네, 안 됩니다. 네. 안경 멋져요. 유우다님 김성애를 비대위원장으로 요즘 잘 나가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제가 뭐 잘 나가긴요. 그냥 일개 당원에 불과하고요. 여기 앉아 있겠습니다. 이분은 김성애 소장님 사비로 티켓을 보내드려요. 김성애 소장님 출연료에서 예, 연락처 요 주시면 정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깎아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럴 수도 있구나. 네. 그럼요. 네. 제 마음이죠 뭐. 아 예. 공정과 상식에 맞는. 진짜 맞네요. 네네네. 아 이분 은희킴님 썰전 공정 재미 공부 모두 가능한 프로 추앙해요. 이분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 잡혔네. 제작비로 2분 예. 그리고 김성애 소장님 사비로 출연료로 1분 출연료로 한 분.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앵커의 흔쾌히 성, 동의하겠습니다. 앵커의 성씨가 구씨가 아니어도 추앙받을 수 있는 걸로. 네. 아 이분도 아까 저희가 이미 제작비 한도가 이번 달에 넘어가세요. 당첨되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관리자 계정이 있거든요. 관리자 계정이 귀신같이 알아서 메일을 보내고 할 겁니다.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달 안으로 훨씬 더 일이 빨리 진척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영화표가 갈 겁니다. 근데 추앙 나오고 보수의 품격 윤희성님 나오니까. 이분인데 제가 윤희성님한테는 출연료 문제를 협의하지 않아서 이분은 이야기하세요. 그래도 뭐 티켓 영화 티켓. 아니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너 하트 3개. 하트요? 보수의 품격 보수의 품격 윤희선님 이렇게. 예. 하트 3개. 그럼 당연히 영화 티켓 줘야지. 뭐 알려주세요. 아니 떨떠름해요. 다음에 그게 아니라 윤희성님 아니, 다음 하트 주에 3개. 나오실 때 다시 할게요. 떨떠름해요. 일단 저기 떨떠름하니까 이분 첼로맘님 다음 주에 다시 주시면 제가 그 전에 윤성님하고 상의를 해서 윤성님 출연료에서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식 교수님이 없어요. 찾아봐도 예. 아니 저 그 이야기 하려고요. 그 구씨 나오고 그 저기 추앙 나오는 게 그래도 다행히 JTBC 방송이라 다행이네요. 나의 방일지. 예. 네. 예,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그래서 말씀드린 예, 겁니다. 그 예. 다행이라고. 재밌게 봤거든요, 예, 제가. 예.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예, 끝났으니까요. 저 이제 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아시지만 다음 주에도 요 유튜브 댓글을 통한 영화 쏘기 그리고 어느 날은 영화 어느 날은 치킨이 가는데요. 그거는 그날 아침 제작회의 분위기를 봐서 합니다. 제작비는 3만 원씩 똑같습니다. 예, 저희가 비용에 1, 2천 원 아껴보자 그런 건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